안녕하십니까. 듣고 깨달아 인생을 바꾸다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께 작은 행동 하나를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거두어 보십시오. 조급하고 불안하고 늘 밖으로 향해 사람들을 대접하려 밥도제 옮기지던 그 마음 말입니다. 우선 그 마음을 안으로 거두어들여 보십시오. 앞으로 이어질 이 몇십 분의 시간 동안만이라도 그 마음을 여러분의 내면에 편안하게 머물게 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허황되고 뜬구름 잡는 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크고 작은 모든 가정의 생명과 직결되며 여러분 주머니 속에 재물이 남아있을지 빠져나갈지를 결정짓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많은 가정이 왜 쇠락하는지, 왜 많은 사람의 건강이 무너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도 셀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여러분의 집안에 들이면 안 되는 게입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눈살을 찌푸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어쩜 그렇게 사람이 냉정합니다. 그렇게 정이 없어서야 쓰겠습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은 정과 윤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손님을 환대하는 것은 미덕 아닙니다. 친구들이 집에 놀러와서 차도 마시고 담소도 나누면 얼마나 즐겁습니다. 그런데 왜 제안이라도 다친 것처럼 심각하게 말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오늘 저는 아주 진지하게, 어쩌면 조금은 엄격하게 여러분을 일깨워드리는 주비를 쳐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다른 사람의 감정과 체면을 채워주기 위해 여러분 자신의 신념과 에너지를 짜가 먹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평소에 자주 말합니다. 인간에게 닥치는 수많은 재앙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활짝 열어둔 그 문을 통해 여러분이 직접 걸어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고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풍수지리와 명리학, 그리고 기온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디산, 즉 기온이 흩어지는 것이며 집안의 방어막을 무방비로 열어젖히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삶의 운명을 통제하는 메인 스위치를 남의 손에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옛 성현들이 수천 년 동안 숨겨왔던 그 비밀을 철저하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집이라는 공간, 한의학적 병리학, 그리고 인간관계의 경제선이라는 다양한 측면에서 왜 집문을 함부로 열어두면 안 되는지 명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세물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며 자손들의 복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문을 지켜야 하는지 그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산삼 빗뿌리를 먹는 것보다 더 유의차고 유명한 풍수지리 전문가 10명을 모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집은 당신 생명의 뿌리이지 시장통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개념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도대체 집이란 무엇일까요? 현대인들의 생각 속의 집은 그저 잠자는 곳, 밥 먹는 곳, 아니면 자신의 인테리어나 체력을 과시하기 위한 전시장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에 지혜, 특히 시왕들의 토를 접는 풍수학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집은 사람의 뿌리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엄청난 무게를 지닙니다. 집은 바로 여러분의 뿌리이자 기반입니다. 사람을 한 그루의 나무라고 한다면 집은 그 나무가 신긴 화분과 같습니다. 만약 화분 속에 흙이 헐거워져 새어나가고 다른 사람들이 수시로 밟고 지나다닌다면 그 나무가 어떻게 무성하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시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옛말에 집안이 편안해야 사람이 번성하고 집안이 어지러우면 사람이 쇠락한다고 했습니다. 옛날 왕이나 장군들이 궁궐이나 저택을 지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보았는지 아십니까? 풍수를 보고 지세를 보고 문의 형태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문 집안을 아주 높게 만들고 담장을 두껍게 쌓았으며 문 하나를 통과하려면 몇 겹의 건문을 거치게 했습니다. 그들이 단지 자택만을 막기 위해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막으려 했던 것은 바로 기운의 유출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이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집은 에너지를 담는 그릇이고 문은 그 에너지가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 문이 매일 활짝 열려 있어서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마음대로 들어오고 나가고 싶은 사람은 마음대로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돈을 빌리러 오고 어떤 사람은 남의 뒷담화를 하러 오고 어떤 사람은 아이들을 데려와 여러분 집 소파 위에서 콩콩 뛰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집안이 시끌벅적한 것을 보고 사람의 기운이 왕성하다며 좋아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기운이 왕성한 것이 아니라 기가 흩어지는 것입니다. 주역에서는 기운이란 매우 연약하고 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운은 모이는 것을 좋아하지 흩어지는 것을 싫어하며 고요한 것을 좋아하지 시끄러운 것을 싫어합니다. 마치 겁이 많은 작은 동물과 같아서 환경이 조금만 시끄러워져도 금세 도망쳐버립니다. 여러분이 아무런 경계선 없이 일부 사람들을 집 안으로 함부로 들이는 순간 여러분의 에너지장에 아주 큰 틈이 벌어지게 됩니다. 밖에서 떠도는 온갖 잡스러운 기운, 살기, 병든 기운, 원만의 기운이 그 틈을 타고 집 안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애써 모아둔 재물은 귀한 기운, 화목한 기운은 그 틈을 통해 밖으로 새어나가게 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아주 안타까운 사례를 하나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장사를 하는 어느 부부가 있었는데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당시에 풍족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도 화목했고 아이들도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집을 좀 시끌벅적하게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에 수시로 손님들을 초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손님 접대를 무척 좋아했고 친구가 많아야 인생길이 순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의 문은 거의 닫힐 날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동네 형님들이 와서 술을 마시고 내일은 친척들이 와서 고스톱을 쳤습니다. 다음 날에는 아내의 절친한 친구가 찾아와 자지 신세 한탄을 쏟아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집안의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것이 마치 시장통 같았습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은 모두 칭찬했습니다. 아이고, 집주인이 참 호탕하네. 이 집은 늘 사람으로 북적이고 활기가 넘쳐.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채 반년도 지나지 않아 정말 딱 반년 만에 가장 먼저 아내의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니 의사는 연효체제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온몸이 쑤시고 아팠으며 불면증에 시달렸고 성격은 불같이 예민해졌습니다. 다음은 남편이었습니다. 순조롭던 사업에 갑자기 큰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남편이 아주 믿고 의지하며 수시로 집에 불러 밥을 먹이던 친구 하나가 큰 물품 대좀에 들고 야반 도주를 해버린 것입니다. 가장 참담했던 것은 공부를 아주 잘하던 그들의 아이였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공부의 흥미를 잃고 하루 종일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책상 앞에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도저히 안 되지 싶어 저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습니다. 제가 그들의 집에 발을 들이자마자 직감적으로 좋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테리어는 아주 고급스러웠지만 그 집안에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혼란스럽고 조급한 기운이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집주인에게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당신의 집이 아닙니다. 공공장소가 되어버렸군요. 이 집의 좋은 기운은 이미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억울하다는 듯이 반박했습니다. 집안이 시끌벅적하고 활기차면 좋은 거 아닙니다. 사람 기운이 넘치잖아요. 저는 그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진정으로 좋은 사람의 기운이란 화목하고 따뜻한 가족 간의 온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외부 사람들이 몰고 온 온갖 첩동산이 같은 기운이 아닙니다. 당신 집의 현관문을 보십시오. 마치 거대한 달돼지 같습니다. 재물신이 막 들어오려다가도 저렇게 혼란스럽게 들락거리는 무리에게 떠밀려 주지 않고 맙니다. 저는 그에게 풍수 전문가가 이런 집을 본다면 고지를 내저으며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풍수를 보라고 부른 게 아니라
다 찢어지고 너덜너덜해진 구멍을 보다고 보던가요. 집문을 함부로 열어두면 집안의 복은 다른 사람들의 발에 짓밟혀 달아나 버립니다. 외부 사람들이 여러분의 생활 공간에 끊임없이 개입하도록 내버려두면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에 맑고 밝은 양기는 탁하고 어두운 음기에 자리를 빼앗기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이 새 집으로 이사한 뒤 집들이를 크게 하고 나서 오히려 온세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들 스스로 경제선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한의학적 관점에서 본 기온 보존의 법칙. 이제 한의학의 생리학적 관점에서 왜 집문을 함부로 여는 것이 몸을 상하게 하는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집이 곧 여러분 신체에 확장된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한의학에는 이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인체 겉면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외부의 나쁜 기운이 침입하는 것을 막아주는 방어 에너지를 뜻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땀구멍이 항상 활짝 열려 있다면 찬바람이나 습기 같은 외부의 나쁜 기운이 순식간에 몸속으로 침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의 현관문은 집의 입이자 집의 위지, 이기를 보존하는 방어막입니다. 무리지어 여러분의 집에 찾아온 사람들이 보통 무엇을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 돈을 주러 오거나 축복을 전하러 오는 시간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은 불평불만을 털어놓고 자기 감정의 쓰레기를 쏟아내고 심지어 무언가를 요구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실현을 당한 친한 친구가 여러분의 집으로 달려와 3시간 동안 펑펑 울면서 자기를 배신한 나쁜 남자를 향해 옴제 저주를 퍼붓는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녀는 그렇게 한바탕 울고 나면 속이 후련해져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집안의 공기는 온통 슬픔과 분노, 원망의 파동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3시간 동안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꼼짝없이 앉아 들어준 여러분의 마음은 가슴이 옥죄어 오지 않던가요? 감정이 오라제 가라앉지 않던가요? 이것이 바로 에너지의 감염이자 약탈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출정내산이라고 부릅니다. 그 심한 분노는 간을 상하게 하고 지나친 슬픔은 폐를 상하게 하며 과도한 걱정과 심적인 비장과 위장을 상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건을 지적여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그 부정적인 기운을 고스란히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외부에서 들어온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소화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원기를 소모해야만 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면역력에 문제가 생겼던 그 아내분이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그녀는 왜 건강이 무너졌을까요? 그녀가 너무 오랫동안 감정의 쓰레기통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좋은 마음으로 그 사람들의 하소연을 들어주었을 뿐인데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저는 그것은 선량함이 아니다, 어리석음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당신이 사흘 밤낮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그들의 기분은 좋아지겠지만 당신의 기운은 바닥까지 빨려나갑니다. 당신 몸에 바른 기운이 부족해지니 당연히 나쁜 병의 기운이 치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생명을 깎아 남의 구덩이를 메워주는 꼴입니다. 더 무서운 상황도 있습니다. 티가리 기운이 세고 압도적이거나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의 집에 들어올 때입니다. 목소리가 요란히 크고 발걸음이 무거우며 눈빛이 매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현관문을 넘어 들어오면 집안의 어린아이가 갑자기 자지러지게 울거나 키우던 강아지가 구석으로 숨어 벌벌 떨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와 동물은 본능적인 감정과 매우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맑은 정신은 아직 세상에 오염되지 않았기에 에너지를 가장 예민하게 감지하며 외부에서 밀려오는 세기긴 기운을 직접적으로 느낍니다. 그런 성향의 사람이 집에 들어오는 것은 마치 거친 멧돼지 한 마리가 아름다운 꽃밭에 뛰어들어 펄썩 주저앉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순식간에 집안의 평온하고 맑은 기운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옛말에 기운이 조화로우면 복이 찾아오고 기운이 거스르면 화가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집안의 기운이 한번 뒤틀어지면
밤에 잠을 자는 수면의 질이 틀림없이 떨어지게 됩니다. 잠을 푹 자지 못하면 간과 담낭이 해독 작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간과 담낭이 좋지 않으면 감정이 실제 짜증으로 변합니다. 감정이 예민해지면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잦아지고, 부부가 자주 다투면 집안의 재물로는 정말로 다 흩어지고 맙니다. 이것은 끔찍한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당부합니다. 오늘 굳이 지키는 것이 곧 훌륭한 양신, 즉 건강을 지키는 길이다라고요.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사람들을 집안에 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곧 외부의 바이러스를 문밖에서 차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집을 지긋하고 고요하게 유지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 천연산소 발생지를 만들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그런 평온한 환경 속에서라야 여러분의 기혈이 막힘없이 순환하고 오장육부가 안정적으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음의 문을 닫지 않으면 만들지 화를 면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현관문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마음의 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아니, 그럼 평생 친구도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친척들도 다 내쫓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매정하게 살아서야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간관계를 모두 끊어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문을 닫는 예술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옛 성인들은 중용, 과, 음양을 중시했습니다. 여는 것은 양이고 닫는 것은 입니다. 한 번 열고 한 번 닫는 것이 바로 자연의 도리입니다. 열지만 하고 닫지 않으면 기운이 모두 흩어져 소모되고, 닫지만 하고 열지 않으면 고여서 쓰게 됩니다. 문제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지만 해본 닫을 줄 모르거나 아무에게나 무분별하게 문을 열어서 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함부로 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관계 경계선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다 귀담아듣고 남의 일에 다 참견하며 다른 사람의 감정을 모두 자기 마음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친구가 너 오늘 머리 스타일 진짜 별로다 라고 한마디 하면 하루 종일 우울해합니다. 친척이 너희 아이는 아직도 결혼 안 했니? 라고 한마디 하면 소지산에서 밤잠을 설치고, 직장 동료자 팀장님이 너 별로 안 좋아하는 거지 다 라고 하면 무서워서 안절부절 못합니다. 이것은 모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단단히 닫혀 있지 않아서 여러분의 정신이 중심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옛말에 정신을 내면의 구건이 지치면 반드시 다시 강해진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둔 채 다른 사람의 말과 평자, 감정들이 마치 강도디처럼 여러분의 마음속 정원을 마음대로 지발제 내버려 두면서 어도체 스스로 즐겁고 신부치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 지인 중에 머리는 아주 똑똑한데 시험만 보면 성적이 들쭉날쭉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집에 가서 살펴보니 원인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아이의 책상이 거실에 현관문을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었고, 책상 바로 뒤로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였으며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런 환경에서 아이가 시험을 잘 보는 게 오히려 기적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의 마음의 문이 강제로 계속 열려 있어야만 하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기운이 모이지 않고 정신이 안정되지 않는데 어떻게 공부가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책상을 방구석으로 옮겨둔 뒤를 벽에 기대게 만들고, 아이 어머니에게 아이가 공부할 때는 방문을 꼭 닫아주고 그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다음 시험에서 그 아이는 반에서 2등을 차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을 닫는 것의 위력입니다. 비단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잘못내렸던 결정기, 가장 뼈저리게 후회했던 말들은 대체로 언제 일어났습니까? 아마 주변의 사람들이 많아 말이 많고 마음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웠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늦은 밤 고요한 시간에
혼자 방 안에 들어가 문을 닫고 차분히 생각했을 때 여러분의 머리가 가장 맑고 판단이 가장 정확하지 않통자요. 도덕정에는 고요함은 조급함을 이기고 차가움은 더위를 이기며 맑고 고요함이 천하의 기준이 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식을 얻고 복잡한 도시의 소음 속에서도 스스로 마음의 문을 세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감정의 쓰레기를 쏟아낼 때 마음의 문을 닫고 왼쪽 뒤로 듣고 오른쪽 뒤로 흘려보내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런 쓰레기 같은 감정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 썩어가게 두지 마십시오. 외부의 것은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는 마음의 문을 굳이 닫고 내면의 등불을 지키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 불씨가 비바람을 꺼지지 않게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지혜가 말하는 아니 어지럽지 않으면 바지 것을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치입니다. 내면이 모든 것의 뿌리입니다. 외부가 어지러운 것은 고치고 수습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한번 무너져 어지러워지면 다시 평안을 추지란 정말로 어렵습니다. 네 번째, 무정함이야말로 가장 차원 높은 자비이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나면 아마 이런 의문이 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 제가 너무 차갑고 무정한 사람이 되어가는 건 아니지요. 그렇다면 이제 이른바 무정함이라는 것에 대해 제대로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단언컨대 이 혼란스러운 시대의 때로는 무정함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선량함이자 가장 위대한 자비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정의에 너무 끌려다니고 감정이 얽매이게 되면 결국 그 정이 묶이고 정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산을 뽑고 세상을 덮을 만한 기재를 가졌던 초패왕 강우는 결국 그 놈의 정의에 얽매여 우유부단하게 굴다가 천하를 잃고 패배했습니다. 반면 진정으로 개업을 이룬 선신을 보십시오. 그가 젊은 시절 왈패에 가난이 밑에 지어가는 치역을 다녔을 때 만일 피질은 감정과 정의에 휩싸여 칼을 뽑아 사람을 죽였다면 관에 끌려가 모집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찰나의 순간 철저하게 무정해져서 자신의 분노를 억누르고 주변의 비웃음을 무시하며 자신의 목숨을 지켰습니다. 그것을 일컬어 굴욕을 참고 큰 일을 도모한다고 하며 그런 사람을 대인배라 부릅니다. 전고시대의 소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뜻을 펴지 못하고 가난하게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는 거들 떠보지도 않았고 형수는 밥조차 차려주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정에 이끌리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가족들에게 서운함과 분노를 느끼며 대판 싸우고 집을 뒤쳐나가 세상이나 원만하는 폐인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족을 원만하며 질척거리지 않는 철저한 무정함을 택했습니다. 스스로 방에 틀어박혀 상투를 천장에 매달고 송곳으로 허벅지를 찌르며 문을 굳게 닫고 피나는 공부를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여섯 나라의 제사 인장을 허리에 차고 금에 환ян했습니다. 이들의 무정함은 감정이 메말라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아는 지혜이며 자신을 통제하는 힘입니다. 그들은 감정의 코를 꿰어 끌려다니지 않았고 세상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의미한 만남과 쓸데없는 논쟁이 쓰일 에너지를 모두 거두어들여 오직 자신을 성장시키고 태업을 이루는 데 쏟아부었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대장군이 될 것도 아니고 재산이 될 것도 아니지만 이 무정한 지혜만큼은 조금 다듬어 내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 돈을 빌리러 왔을 때 여러분 자신도 쪼들리는 상황이거나 심지어 그 돈이 아이의 학원비나 부모님의 병원비라면 무정하게 들릴지라도 확실하게 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마음이 약해져 미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이 오히려 자신을 망치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그가 돈을 갚지 않으면 여러분은 돈도 잃고 친구도 잃게 될 것입니다. 단호한 거절은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일일 뿐더러 그 관계가 깊은 원한으로 변하는 것을 막아주는 보호막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찾아와 하소연하며 여러분을 감정의 쓰레기통 취급할 때 두세 시간씩 부정적인 이야기만 쏟아낸다면 여러분은 무정하게 말을 끊거나 핑계를 대고 그 자리를 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귀는 쓰레기를 듣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은 쓰레기를 담아두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귀중하며 여러분의 평온한 기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값진 것입니다. 연인이나 부부관계에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았을 때 상대가 이미 마음이 떠나거나 배신을 했다면 여러분은 무정하게 손을 놓고 등을 돌려 떠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절대로 뒤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미련을 두고 질척거릴수록 나만 더 비참해지고 고통스러워질 뿐입니다. 내 에너지만 점점 고갈되고 내 모습만 초췌하고 보기 흉해질 뿐입니다. 놓아주는 것은 상대를 위한 성립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 자신을 진정으로 해방시키는 길입니다. 이러한 무정함은 사실 나 자신을 향한 가장 위대한 자비이며 내 생명에 대한 최고의 존중입니다. 도덕정의는 하늘에 도는 사사로운 정이 없으며 늘 선한 사람과 함께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정함은 절대적인 공평무사함을 뜻합니다. 천지는 만물을 지푸라기 강아지처럼 여기며 모두를 평등하게 대합니다. 누구를 특별히 편애하지도 않고 누구를 혐오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대승적 사랑, 즉 큰 사랑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도 이런 천지의 기질을 조금은 배워야 합니다. 어떤 때는 침묵하고 반응하지 않고 비위를 맞춰주지 않는 것이 냉정함이 아니다. 말지 깨어있는 이성이란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면 여러분의 에너지장은 엄청나게 강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에너지가 더 이상 밖으로 줄줄 새어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운이 내면으로 온전히 갈무리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제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나를 그렇게 골치 아프게 했던 사람과 문제들이 갑자기 내 앞에서 자취를 감추거나 훨씬 다루기 쉬워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을 이용해 먹으려던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명확한 원칙이 생긴 것을 보고 스스로 알아서 물러날 것입니다. 반면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확고한 경제선을 보며 오히려 여러분을 더욱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상황은 마음에 따라 변한다. 경수심전, 고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중심을 잡고 경제선을 세우면 외부의 환경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따라 순조롭게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왜 문을 닫아야 하는지에 대한 심오한 이치부터 겉보기엔 무정해 보이지만 실은 대자비인 마음가짐의 비법까지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뼈속 깊은 진심을 다해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지혜의 뿌리가 있는 분들이라면 여기까지 들으시고 수십 년 묵은 마음속 매듭이 절반 이상 풀리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탁 치며 깨달으셨을 겁니다. 아, 지난 세월 동안 내 몸이 아프고 운이 꼬였던 것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었구나. 내가 너무 착해서였구나. 경제선도 없이 지나치게 착하게 구느라 내 집의 풍수방어벽을 내 손으로 다 허물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멋대로 지나다니는 길거리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한편으로 걱정이 됩니다. 특히 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중장년층 여러분 중에는 아직 마음속으로 완전히 넘지 못한 문턱이 있을 거란 거랍니다. 그 문턱이 무엇일까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남에게 미움을 받을까봐, 체면이 작을까봐 집에 찾아오겠다는 사람을 거절하면 나중에 친척이나 친구들 얼굴을 어떻게 볼지 두려운 마음, 외톨이나 글자라는 소리를 들을까 봐 두려운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고민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 문을 다 닫아 걸고 집안에 혼자 있으면 대체 뭘 해야 하나? 이미 흩어져 버린 기운은 어떻게 다시 모아야 하며 새어나가버린 복은 어떻게 다시 채워넣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께 당장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비법과 행동지침을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화목함해지지 않으면서도 아주 우아하고 당당하게 상대방의 무례한 요구를 거절하는 법, 집안의 힘권을 재배치하여 나쁜 운을 문밖에서 막아내는 풍수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성인들이 어떻게 운명을 반전시키고 집안을 보물단지처럼 찾고 왔는지 그 놀라운 일화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이 제일 골치 아파하시는 문제, 바로 거절의 비하부터 해결해 봅시다. 많은 분이 죄지에 하소연합니다. 밥 때마다 찾아와 빈대붙는 사람,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신세 한탄하는 사람들을 전하고 싶은데 얼굴을 철판에 깔지 못해서 말이 밖으로 안 나온다고요. 막상 입을 열어도 몸을 주무다다가 결국 억지로 쏟아놓고 집에 와서 화병이 날 지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절은 상대방과 멱살을 잡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거절은 고차원적인 예술입니다. 태극권의 추수처럼 아주 작은 힘인 내냥으로 천근의 육중한 무게를 밀어넘기는 기술입니다. 얼굴을 붉힐 필요도 없고 정 떨어지는 모진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가장 실용적인 3가지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드럽지만 절대 찜을 수 없는 단단한 철벽을 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비법은 건강 핀제 돼지입니다. 이 방법이 가장 쓰기 쉽고 효과도 주반입니다. 진짜 질병을 부리거나 자기 몸에 저주를 내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을 생겨나주고 약한 모습을 보일 줄 아는 지혜입니다. 늘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친척이나 부정적인 에너지로 똘똘 뭉친 친구자 전화를 걸어 집에 좀 놀러 자이지라며 감정이 쓰리지를 버리러 오려 할 때 여러분은 아주 정중한 태도지만 목소리에 기운을 쑥 빼고 조금은 지친 듯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휴, 어쩌지. 내가 요새 영 컨디션이 안 좋네. 기력이 너무 달려서 한의원에 갔더니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하더라고. 말도 많이 하지 말고 찬바람도 쐬지 말고 절대 무리하면 안 된대. 지금 이렇게 전화 통화하는 것도 숨이 차고 힘드네. 정말 미안하지만 오늘은 쉬어야 할 것 같아. 내가 푹 쉬고 기운 좀 차리면 그때 내가 직접 찾아가서 밥 한번 사이지. 어떻습니까? 정말 고단수 아닙니다. 첫째, 여러분은 확실하게 상대를 거절하여 나의 영역을 지켜냈습니다. 둘째, 상대의 체면도 세워주었습니다.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내 몸이 아파서 어쩔 수 없다는 뉘앙스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주도권을 다시 여러분이 가져왔습니다. 나중에 내가 찾아가야지라고 했지만 그 나중이 언제가 될지는 오직 여러분이 결정합니다. 내가 안 가면 그만인 것입니다. 아직 몸이 다 낫지 않은 거니까요. 게다가 이건 거짓말도 아닙니다. 한의학적으로 볼 때 부정적인 유언에 시달려서 마음이 너무 지치고 사람 만나기가 싫을 때는 이미 신경이 손상되고 기운이 쇠약해진 상태입니다. 당연히 안정을 취하며 조리해야 하는 방건강, 건강과 질병이 중단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저 사실을 말하며 자신의 원기를 보호하고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비법은 바쁜 일정 핀제 돼지입니다. 매일 술 마시자고 불러내는 친구들이나 의미 없이 시간만 축내는 사람들이 집에 와서 하토나 치자고 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아이고, 참 타이밍도 안 맞네. 내가 요새 공부를 좀 시작했거든. 예를 들어 명리학이나 산의학 혹은 온라인 자격증 공부라고 하십시오. 매일 이 시간만 되면 무조건 온라인 강의를 듣고 필기해야 해. 이건 종자에 끊기면 날짱 도루묵이거든. 자네들끼리 재미지에 놀아. 내가 지면 분이지만 질 텐데 뭐. 이것 역시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음을 수양하고 자신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과 앉아서 술 마시고 하토 치는 것보다 만 배는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에 대한 새로운 인상을 심어주고 습관을 들이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나름의 목표가 있고 진지하게 무언가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시오. 아무 때나 부르며 나가는 한가한 사람, 시간 때우지용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비싸고 가치 있게 느껴질 때 그들은 자연스레 함부로 여러분을 귀찮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전과 달리 깊이 있는 사람이라 여기며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비법은 더 한 수위인 밖에서 만나기입니다.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반드시 만나야 할 일이 있다면 무조건 밖에서 만나십시오. 전통 차집이나 조용한 집에, 시당,
심지어 공원 벤츠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아유, 지금 집이 엉망이라 청소도 못이고 애들도 시끄럽게 굴어서 손님 오시기가 영 민망하네. 그냥 내가 집 앞뿐이지 좋은 채페도 모실지. 거기 커피가 아주 기가 막혀. 거기서 편하게 이야기하자고. 이 방법에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집 현관문을 고지에 지켜내어 집안의 청정한 기온을 보호했습니다. 바지락하고 더러운 기온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니 집은 여전히 평온합니다. 둘째, 바지에서는 언제든지 자리를 들 수 있습니다. 30분쯤 이야기하다가 기가 빨리거나 상대방이 또 징징거리며 하소연을 시작하면 슬쩍 시지를 보며 이렇게 말하십시오. 어이쿠, 미안해서 어쩌지. 내가 이 다음에 중요한 약속이 하나 있어서 나는 이만 먼저 일어나 볼게. 계산은 내가 다 해뒀으니까 남은 커피 여유 있게 마시고자. 얼마나 여유롭고 우아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사람이 여러분 집 소파에 퍼즐로 앉아 있어다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안 간다고 버티는 사람을 빗자루로 쓸어낼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다. 바로 그때 얼굴을 붉히고 치면을 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소리 없는 것이 소리 있는 것을 이기는 부드러운 철벽의 기술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거절하다 보면 남의 등이나 처먹으려 하고 감정 쓰레기나 쏟아부던 사람들은 여러분에게서 얻어갈 게 없다는 걸 깨닫고 스스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반면 여러분을 진정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확고한 원칙을 보며 오히려 배울 점이 많다며 더욱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거절하는 법을 배웠으니 이제 집의 물리적인 방어막을 한 겹 더 튼튼하게 만드는 풍수지리 배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볼 곳은 바로 현관입니다. 현관이라는 단어는 도덕경에 그윽하고 또 그윽하니 모든 오묘함이 드나드는 문이다 라는 구절에서 유래했습니다. 풍수학에서 현관은 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공간으로 바깥의 기온이 집 안으로 들어올 때 거치는 완충지대이자 집의 목구멍과도 같은 곳입니다. 사람에게도 목구멍이 있습니다. 목구멍이 붓고 아프거나 이물질이 걸려 있으면 숨쉬기도 힘들고 음식을 삼키기도 괴로워 온몸이 고통스럽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현관의 중요성을 모른 채 현관을 엉망으로 방치합니다. 흙먼지 묻은 신발이 널브러져 있고 칼칼한 냄새가 진동하며 젖은 우산이 바닥에 뒹굴고 심지어 뜨지도 않은 TV의 박스와 헌신문 뭉치가 발디딜 틈도 없이 쌓여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의 목구멍에 악취가 나는 가래가 꽂혀 있다면 그 사람의 숨결이 상쾌하겠습니다. 기운이 맑겠습니다. 머리가 명석하게 돌아가겠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현관이 지저분하고 혼란스러우면 밖에서 들어오던 재물운도 그 쓰레기가 튄 기운에 오염되어 한순간에 나쁜 기운으로 변해버립니다. 여러분이 매일 그런 나쁜 기운을 들이마시며 드나드는데 몸이 어찌 건강하시시며 운세가 어찌 순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풍수 전문가의 부적보다 피부에 더 강력한 세 가지 현관 배치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조건 밝아야 합니다. 현관에 조명이 있다면 자주 켜두거나 사람이 다가오면 켜지는 센서 등을 반드시 설치하십시오. 밝음은 양기를 뜻하며 희망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음침하고 탁한 나쁜 기운들은 어둠 속에 숨어있기를 좋아하고 빛을 두려워합니다. 문을 열자마자 환한 빛이 쏟아지면 집 밖에서 무더운 나쁜 기운들은 겁을 먹고 문 밖에서 멈칫하며 들어오지 못합니다. 게다가 하루 종일 밖에서 고생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따뜻하고 환한 조명이 여러분을 반겨주면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리며 내 집에 왔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둘째, 무조건 통풍이 잘 되고 깔끔해야 합니다. 신발은 반드시 신발장 안에 가지런히 놓고 아무렇게나 벗어던져 두지 마십시오. 신발에는 밖의 흙먼지와 온갖 잡스러운 기운이 가장 많이 묻어 있습니다. 신발장 안에는 조약이나 천연수를 두어 습기와 냄새를 싹 빨아들이게 하십시오.
현관에는 절대로 안 쓰는 잡동산이나 빈 박스를 쌓아두지 마십시오. 기온이 드나드는 통로는 하수도관처럼 뻥 뚫려 있어야 재물신도 기분 좋게 되어와 오래오래 머물고 싶어하는 법입니다. 셋째, 반드시 가림막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현관문을 열자마자 베란다 창문이 정면으로 훤히 보이거나 화장실 문이나 주방이 곧바로 보인다면 이것은 풍수에서 재물이 줄줄 새는 구조라고 하여 크게 기피하는 형태입니다. 기온이 집에 머물지 못하고 쏜살같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현관 앞에 파티션이나 어찌보다 높은 수납장을 두거나 최소한 예쁜 가림막 커튼이라도 쳐두어야 합니다. 이 가림막은 집의 방독면이자 필터 역할을 합니다. 바지에서 맹렬하게 지진에 들어오는 날선 기온을 막아 숫도를 늦춰주고 부드럽게 감싸 안아줍니다. 이를 일컬어 구불구불 돌아가는 곳에 정이 쌓인다고 합니다. 바지의 흉한 사이즈는 막아주고 집안의 따뜻한 기온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지켜주는 훌륭한 방어막입니다. 현관을 이렇게 정비하는 것은 여러분의 주문에 튼튼한 갑옷을 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바깥에 비바람이 아무리 거세지 못하쳐도 집안의 시신공자는 끄덕없습니다. 자, 문을 닫고 현관 방어막까지 쳤습니다. 그럼 이제 집 안에서는 뭘 해야 할까요? 그냥 누워서 잠만 자면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귀중한 한 가지를 길러내야 합니다.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것, 바로 고요한 기온입니다. 옛말에 집안에 고요한 기온이 감돌면 자손들에게서 기티가 난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명문자나 훌륭한 학자, 그제 성공한 기업가들의 가정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그들의 집에는 아주 특별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바로 차분하고 질서 정연한 고요함입니다. 이 고요함이란 무덤처럼 사람이 없어 음침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조급하고 시끄럽고 날카로운 소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가족끼리 대화할 때도 다정하고 차분하게 의논하며 물건을 내려놓을 때도 조심조심 다루어 쾅쾅거리는 파차름이 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고래고래 틀어놓고 어른들은 악을 쓰며 싸우고 애들은 나랑 물어대고 냄비와 그릇이 쨍그랑거리는 집을 보십시오. 배지면 배, 가세가 기울고 집안이 많이 가는 징조입니다. 이 고요함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주야제서는 기둥은 움직임에서 생존한다고 했습니다. 크게 움직이고 시끄러우면 에너지가 극도로 소모되며 변화가 생기고 그 안에서 딜과 흉이 갈립니다. 반면 고요함은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생명력을 회복하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과정입니다. 한의학에서도 고요하면 정신이 갈무리 되고 요동치면 정신이 흩어져 망가진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정신은 오직 고요한 상태일 때만 마음 깊은 곳에 평안히 머물며 오장요부를 보살피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늘 시끄럽고 산만하게 동요한다면 정신은 밖으로 흩어지고 불기운, 화화, 이 위로 치솟아 몸은 순식간에 망가지고 맙니다. 외부에 불필요한 손님들을 차단이다면 이제 집안이 총정해졌을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집안의 에너지장, 즉 기온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매일 단 30분만이라도 좋습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십시오.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자극적인 뉴스도 보지 마십시오. 대신 향을 하나 피우거나 잔잔한 음악을 틀거나 따뜻한 차를 한 주 전자 우려내십시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각자 책을 읽어도 좋고 도란도란 속마음을 나누어도 좋습니다. 아니면 그저 청바지의 새소리를 들으며 멍하니 앉아 있어도 좋습니다. 이 고요한 30분이 바로 온 가족의 에너지를 정화하고 집이라는 공간에 신선한 생명력을 충전하는 마법의 시간입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 집안의 타기던 기온은 점점 맑아지고 불안하게 요동치던 파동은 묵직하고 평안하게 가라앉게 이렇게 평안하고 맑은 기온이야말로 사람을 길러내는 최고의 보약이며 재물을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자소지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정서가 안정되어 일지지 지혜가 열립니다. 부부가 이런 공간에서 생활하면 자연스레 다툼이 줄고 화목해집니다.
청나라 시대의 위대한 학자이자 뛰어난 입담으로 유명이던 디오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의 가문은 여러 대에 걸쳐 크게 번성한 영문가였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가문을 번성케 한 비결을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할아버지께서는 평생 단 한 글자, 운이라는 글자만을 고지에 지키셨네. 그의 조보는 매일 동이 트지도 전에 일어나 대문 앞서자 넓이의 땅을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문을 고지에 닫은 채 한참을 고요히 명상하며 앉아 속으로 복을 맞이하고 화를 내보낸다고 되뇌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가 겉멋을 부리며 미신을 믿는다고 비웃었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는 문이 있고 운명에는 경제선이 있는 법이다. 언제 열고 언제 닫아야 하지 않은 것이 집안 운세를 결정짓는 힘입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옛 성현의 지혜입니다. 그가 매일 아침 지켰던 것은 한낱 나무로 된 대문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을 가득 채워 맑고 고요한 기운이었으며 스스로 세운 단단한 규율과 경제선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송나라 시대의 깊은 산속에서 윤도나던 주시성을 가진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의 집 앞에는 작은 살인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를 찾아와 대화를 나누려면 그는 항상 살인문 바지에서 선체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절대 손님을 집 안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너무 옹졸하고 쪼잔하다며 영시지 윤둔 군자라는 사람이 어찌 이리 소지 좁으냐고 비웃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집 안으로 들여 이야기를 나누면 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세속의 탁한 기움과 욕망이 내 방에 들어와 내가 고요히 수양하는 것을 방해할 것이다. 그것을 씻어내려면 나는 며칠을 허비해야 한다. 하지만 문밖에서 이야기를 나누면 그것은 기운이 오가는 작은 교류일 뿐 나의 근본을 흔들지는 못한다. 이주 선비는 97세까지 병 하나 없이 건강하게 살다가 편안히 세상을 떠났고 그의 자손들은 대대로 크게 출세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구제직하던 것은 낡은 살인문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목숨이었다는 것을요. 그는 자신의 에너지가 요한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기에 무의미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중한 생명력을 가해가 버티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철통같이 방어를 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 밖에 도둑이 들출거리기 때문입니다. 이 도둑은 담을 넘는 좀도둑이나 흉악한 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역에서 말하는 하늘에는 5 도둑이 있으니 이를 명확히 곁돌아보는 자의 천고는 가르칠 것이다의 그 도둑입니다. 이 5 도둑이란 우리의 오간,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통해 끊임없이 침투하여 우리의 에너지를 교란하는 색, 성, 향, 미, 촉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매일 남의 화려한 일상, 남의 고급 외제차와 데저팅만 바라보고 부러워한다면 그것은 시각의 도둑, 슬쩍슬쩍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가 매일 남의 험담이나 뒷담화, 불평불만을 듣고 있다면 그것은 총각의 도둑, 성적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이 매일 자극져지고 기름진 음식만 탐하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만 내뱉는다면 그것은 미적의 도둑, 미적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이 5 도둑들은 매분 매초 여러분의 감정기관을 통해 은밀한 스파이처럼 침투하여 여러분의 정지신, 생명에너지, 집중력, 그리고幸福감을 낭몰리 훔쳐갑니다. 그런데 질문을 닫지 않고 활짝 열어둔다는 것은 이 5 도둑이 맘껏 뛰어놀도록 현관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은 가장 치명적인 고망입니다. 스로 생명품 답안을 자라나러 친구, 그가 바로 스저지입니다. 그는 평온하던 여러분의 마음에 하영심과 비교하는 마음을 심어놓고 도망갑니다. 남편 좀을 보러 온 절친, 그녀가 바로 승적입니다. 그녀는 여러분의 고요한 마음에 불만과 짜증을 심어놓고 도망갑니다. 밤늦게 술 마시고 고스톱치자며 끌고 가는 친척, 그가 바로 수적입니다. 그는 여러분의 아까운 시간을 빼앗고 간과 신장의 기운을 다 갉아먹고
밤샘하게 만들어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친구들과의 즐거운 교류라고 생각하셨지만 실상은 여러분의 에너지를 덜어가는 잔인한 약탈 현장입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사실은 여러분 스스로 그 강도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어서 들어오라고 환영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문을 닫는다는 것은 곧 이 도둑들을 잡아내는 것이며 여러분의 정신을 흐트리고 복을 갉아먹는 모든 반의꾼을 문바지에서 완벽하게 차단하는 행위입니다. 이 5 도둑을 차단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의 마음은 진정한 평안에 얻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오장육부가 각자의 자리에서 제 할 일을 묵묵히 해내며 우리 몸은 스스로 강력한 자연 치유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 그 어떤 귀한 보약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며 핵심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좋은 팔자를 타고나고 원수대통하며 몸까지 건강하게 장수하려면 반드시 이 3가지 방어선을 목숨처럼 지켜야 합니다. 단 하나라도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방어선은 집의 문입니다. 이곳은 기온이 드나드는 근본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을 여러분의 신성한 공간에 들이지 마십시오. 온갖 탁한 기온이 여러분 가족의 에너지잔을 교란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대문은 굳게 지키고 현관은 밝고 청결하게 유지하며 거실은 고요하게 다스리십시오. 집은 여러분 인생의 베이스 캠프입니다. 베이스 캠프가 튼튼해야 밖에 나가 치열하게 싸울 내공이 생기고 상처를 입었을 때 돌아와 했고 치유할 수 있는 법입니다. 두 번째 방어선은 마음의 문입니다. 이곳은 정신이 머무는 근본입니다. 남의 말이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까지 함부로 푹푹 찔러 들어오게 놔두지 마십시오. 남의 감정이 여러분의 이성을 뒤흔들게 두지 마십시오. 그것이 달콤한 칭찬이든 날선 비난이든 유혹이든 협박이든 외부의 흔들림에 쉽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내면의 한가운데 떡하니 버티고 앉은 총사령관이 되어야 합니다. 밖에서 태풍이 몰아쳐도 높은 낚시터에 앉아 유유이지를 바라보는 강태공처럼 굳건해야 합니다. 자신만의 판단력과 흔들리지 않는 줏대를 가지십시오. 세 번째 방어선은 운명의 문입니다. 이곳은 여러분 인생 전체의 뿌리입니다. 헛된 욕망이 여러분의 삶에 너무 많이 뛰어들게 놔두지 마십시오. 사람이 타고난 복은 무한하지 않아서 함부로 막 가져다 쓰면 언젠가는 바다지 납니다. 복을 아끼고 소중히 여길 줄 알며 욕망을 절제하십시오. 가져서는 안 될 탐욕, 부질없는 집착, 이 모든 것들을 문 밖에 내다버리고 단호하게 문을 닫아버리십시오. 이 3가지 방어선만 굳건하게 지켜낸다면 여러분의 평생은 태산처럼 든든할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한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남들에게 간절하게 답해주며 참 잘해줬는데 돌아오는 건 차가운 인대뿐이네요. 왜 착한 일을 했는데도 보답을 못 받을까요? 저는 그런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남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 인정받는 것에만 너무 복을 맺기 때문입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당신 자신의 문을 굳게 닫고 지키는 법은 까맣게 잊어버렸군요. 문을 닫는다는 것은 단순히 문고리를 돌리는 물리적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에 뚜렷한 경계선을 세우는 일이며 나라는 사람의 고귀한 품격을 지키는 신의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확고한 경계선과 원칙을 가지기에 타인은 비로소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진심으로 존중하게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전혀 방어하지 않고 아무나 다 받아주면 남들은 여러분을 만만하게 보고 짓밟으려 듭니다.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인간 본성의 얄팍한 약점입니다. 루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리가 없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걱정하다. 이 말을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 대입해보면 이렇습니다. 당신에게 경계선이 없다면 누구나 당신의 손을 함부로 넘어올 것이다. 당신이 문을 닫는 법을 모른다면 당신의 복마저도 그 열린 문을 통해 제 발로 걸어나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문을 닫는 수행에 가장 도달하기 힘든 최고의 경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을 닫는다는 것은
단순히 외부의 적을 방어하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공격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디로 돌아가이자요? 바로 여러분 자신의 가장 순수한 생명의 근원으로 하늘과 땅의 위대한 이치, 대도 속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현대인들은 이토록 불안해할지요? 왜 밤마다 고통스러워할까요? 우리가 진정한 나 자신과 하늘과 땅의 자연스러운 흐름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남의 눈치를 보며 살고, 사회가 정해놓은 스마트는 기준에 맞춰 살고,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 속에 갇혀 허우적대며 삽니다. 내가 진짜 누구인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새까맣게 잊어버린 채로 말입니다.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와 굳게 문을 닫는 그 찰나의 순간,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은 단절되고 비로소 완벽한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마침내 온전한 자기 자신과 홀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은 누군가의 말단 직원도 아니고, 누군가의 시선하는 부모도 아니며,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는 친구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저 천지간에 홀로 우뚝 서 있는 위대하고 고귀한 하나의 생명체일 뿐입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은 천박을 스쳐가는 바람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지가 쉬는 숨결입니다. 베란다의 핀 작은 꽃과 풀을 가만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 약동하는 리듬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에 가만히 손을 얹고 두근거림을 느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가장 완벽한 증거입니다. 이토록 짙고 그윽한 침묵과 내면으로의 희지 속에서 여러분은 어느 순간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찬란한 지혜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머리를 쥐어뜯어도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갑자기 안개가 거치듯 명확해집니다. 평생 가슴에 맺혀 내려놓지 못하던 그 지독한 원한과 아픔의 매듭이 어느 날 스르르 풀려버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의 생명과 진정으로 온전하게 만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디 시끄럽고 혼란스러울수록 내면은 더욱 맑고 투명해진다는 것을, 남들이 조급하게 요동칠수록 나는 바위처럼 태어나고 평안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흔들림 없는 평안함이야말로 하늘이 인간에게 내린 가장 큰 축복이자 최고의 복입니다. 이 힘이 있으면 여러분은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고, 깊은 절망 속에서도 반드시 출구를 찾아낼 수 있으며, 흐르는 세월과 함께 더없이 여유롭고 우아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늘 강조합니다. 문을 닫는 것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닫는 수행입니다. 가만히 앉아 명상하는 것은 게으른 것이 아니라 생명력을 기르는 양승입니다. 침묵하는 것은 차갑고 냉정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꿰뚫어보는 가장 깊은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진리를 진정으로 깨우친다면 여러분의 남은 평생은 찬란한 빛 속을 걷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을 위해 풍수지리부터 명리학, 한의학,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처세술까지 수많은 이야기를 인내심을 갖고 정성껏 풀어놓았습니다. 제 유일한 바람은 오직 하나, 여러분이 이 넓고 작은 열쇠 하나를 가슴에 품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이 열쇠는 남의 마음을 열기 위한 열쇠가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향해 문을 곧게 걸어 잠그기 위한 열쇠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집으로 돌아가 조용히,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현관문을 닫으십시오. 너무 많은 조명을 켤 필요도 없고 입을 열어 너무 많은 말을 쏟아낼 필요도 없습니다.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쓸데없는 인간관계를 과감히 끊어내고 거짓된 회의와 가짜 웃음으로 가득 찬 세상의 소음을 문 밖으로 밀어내십시오. 그리하여 흩어졌던 여러분의 귀한 에너지가 서서히 뭉쳐 다시 여러분의 따뜻한 집 안으로, 여러분의 몸속 깊은 곳으로 충만하게 돌아오도록 허락하십시오. 머지않아 여러분은 경이로운 변화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그야말로 금은보화가 마르지 않는 진정한 보물단지가 되어 샘물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100가지 병이 기오니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금강불지처럼 튼튼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운세는 한 번도 마르지 않고 도도하게 흐르는 거대한 강물처럼 순풍에 도출된 듯 거침없이 뻗어나갈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집을 지키고 여러분 자신의 운명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가장 위대하고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바라건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집에는 단단한 경제선이 세워지고 마음에는 굳건히 틀어진 손잡이가 생기기를, 그리하여 복과幸운이 늘 여러분 곁에 머물고 살아가는 모든 날에 평안과 기쁨만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깊은 깨달음을 주었다면 하면 오른쪽의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더 깊은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선한 지식을 널리 나누어 주시는 여러분의 공덕은 한량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듣고 깨달아 인생을 바꾸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